안녕하세요. 라오키알입니다. 오늘은 한 구독자의 라오스 연애담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그녀를 만나기 전 나는 가족을 건사하느라 바쁘게 일을 하며 또 현장 다니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쩌면 일을 하느라 가정에 소홀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일이 나에게 이렇게 쉽게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어쨌든 이어오던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내 나이 아직 48인데 좀 빠른 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외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고 나를 위해서 이제는 돈을 좀 쓰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나에게 휴가를 주자. 그리고 한 2천만 원 정도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며 좀 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택한 여행지가 바로 캄보디아의 시엠립이었습니다. 거대하고 경이로운 고대 유적을 접하고 나니 동남아 여행에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으로 돌아가자 말자 또 다음 여행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때가 겨울이라 좋아하는 골프 여행을 가려고 찾다가 보니 라오스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터라 지난번 캄보디아 패키지 여행 때 싱글 차지를 내고 혼자 간 경험이 있었는데 골프는 4인이 한조라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혼자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라운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업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월에 한국의 추위가 아직 한창일 때 라오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평생 처음 와본 라오스의 느낌은 나쁘지 않았고 되려 한국보다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엔에는 골프 클럽이 5곳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레이크뷰에서 라운딩했습니다. 물론 같이 라운딩 하시는 분들은 처음 뵙는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즐겁게 공을 쳤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처음 그녀를 보다. 다음날 라운딩을 한 곳은 롱비엔시시였습니다. 오늘 라운딩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부부팀이 아쉬운 마음에 오전 라운딩에 이어서 오후에 18호를 추가해서 라운딩을 하신답니다. 그분들과 함께 오후 라운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부부팀의 캐디 한 명이 저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체격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리고 자주자주 웃는 미소에 참 귀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운딩이 끝나는 시점에 내일도 여기 올 텐데 혹시 내일도 같이 라운딩 할 수 있냐 지정이 되냐라고 넌지시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디 지정을 하고 이름을 물어보고 카톡도 등록을 했습니다. 이름은 L이라고 합니다. 다음날 L과 함께 즐거운 라운딩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단순히 이쁘다 정도 호감만 있었지 마음에 깊이 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같이 라운딩하는 다른 일행의 캐디가 하는 말이 자기는 L의 친척이라고 하는데 그녀에 대한 정보를 흘려줍니다. 5개월 전에 사귀었던 애인과 헤어졌고 지금은 혼자다라고 뽐뿌질을 하는 겁니다. 호감이 있던 차에 참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난 네가 좋다. 그리고 등록한 카톡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끊임없이 연락을 하며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자꾸 생각이 나다. 그리고 첫 번째, 같이 여행을 가다. 이번에 가면 같이 여행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많은 계획까지도 세웠습니다. 다행히 엘이 휴가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라오스에 가서 그녀를 만나고 루앙프라방으로 여행을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같이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좀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지만 의뢰 그러려니 했는데 불사 그날이었습니다. 생리였던 것입니다. 결국 손만 잡고 여행의 하룻밤을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결국 이번 여행에서는 같이 자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서로의 마음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확실히 그녀의 마음을 확인했다는 생각에 비엔나로 돌아와서 반지를 하나 사서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잠깐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4월이 지나갔습니다. 네 번째, 다시 라오스로 오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카톡으로 연락을 하며 안부를 묻고 하다가 보니 점점 더 그녀에게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도 내가 누군가를 사귀거나 만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그녀가 보고 싶기도 해서 다시 라오스에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의 매달 라오스에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여행을 갈 것인가, 한국에서 같이 여행할 것을 서로 미리 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만에 다시 라오스에 오게 됩니다. 여행지는 팍세로 정했습니다. 팍세에 있는 그랜드 참파삭 호텔로 잡는데 엘이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돈은 어차피 내가 내는데 비싸자고 주저하는 그 마음 씀씀이를 보니 너무 착해 보였습니다. 결국은 내가 우겨서 너를 위해서 좋은 걸 해주고 싶다, 좋은 데 자고 싶다 해서 11층에 뷰가 아주 멋진 방으로 잡았습니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지 오만 사진을 다 찍고 정말 행복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나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정확하게 한 달 만에 왔더니 지난번처럼 또 생리였던 것입니다. 엘도 참 민망했던지 피식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루 지나고 나니 다행히 생리가 멈췄고 드디어 어렵게 뜨밤을 처음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팍스에서 돌아올 때 엘의 집에 정식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과일과 맥주를 가득 사들고 저녁도 같이 먹고 맥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는 날 택시 기사를 하는 남동생이 공항까지 픽업까지 해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추석 때 다시 라오스를 찾아오다. 이번에는 어디로 여행을 가볼까? 한국에서 의논한 끝에 정한 여행지가 타켓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무려 7시간 30분을 타고 가야 한다는 곳이었습니다. 비엔티엔에서 아침에 출발하고 오후 4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녹초가 돼서 그냥 저녁 먹고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동굴 구경하고 사원을 구경을 했습니다. 사원은 거기서 거기고 동굴이 좀 볼만했습니다. 그래도 크게 볼 것 없는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버스만 왕복 16시간을 탔죠. 갈 때 7시간 30분, 올 때 7시간 30분, 15시간이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애를 데리고 같이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고됐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크게 힘들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하지는 않았고 되려 같이 있는 동안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선물을 해줄까? 반지는 지난번에 사줬으니까 목걸이를 사줘야 되겠다. 그녀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사랑의 확신이 점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원에 가서 바시도 같이 했습니다. 일곱 번째, 이번에는 어디를 가지? 한국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현장이 끝이 나서 다시 라오스를 찾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에 어디로 같이 여행을 할지 물으니 태국의 치앙칸으로 가자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지? 라오스 사람은 사진만 있으면 3일 동안 통행증만 끊으면 갈 수 있답니다. 한국 사람은 태국 가는데 비자가 필요 없으니까 부담 없이 같이 갔는데 그 지역은 한국 사람도 비자가 있어야 된답니다. 결국은 가지를 못했죠. 우돈타니 갈 때는 비자가 없어도 되는데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비엔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어디 가고 싶냐고 물으니까 또 루앙 프라방을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고속열차 끊고 갔더니 왕궁박물관, 시행통 같은 데서 전통옷을 빌려서 열심히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머무르는 3일 동안 사진만 찍어줬던 것 같습니다. 사진 찍는 게 취미생활인가?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건 뭐지? 왜 우리가 여행을 왔지?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으나 엘이 좋아하니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비엔으로 돌아와서 엘의 집에 가서 통돼지 바비큐 한 마리 잡아서 친척들까지 불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삼촌, 고모와도 인사를 하고 나니
저 나름대로는 이 가족에게 내가 인정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번이나 외동딸을 데리고 같이 여행을 갔는데 안전하게 집에 데려고 오니 부모들도 나에게 대해서 안심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8번째,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채팅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결혼은 언제쯤 하고 싶니? 누구랑 하고 싶니? 라오스 사람이니? 중국 사람이니? 한국 사람이니? 이렇게 애둘러 물어보니 엘의 대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나고 있으니 나의 결혼 상대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이게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메시지는 내가 집에 외국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은 당신이 처음이고 우리 집이 미완성인데 이런 부끄러운 집안 내부도 당신에게 다 보여준 것도 처음이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결혼을 하면 집을 지어서 나가서 살아야 된다라며 미래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정말 이쁜 말만 골라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지금 생각하면 착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목걸이 사주고 바시도 같이 했던 그 시절이라 참 그 말을 다 믿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 한국에 살고 싶니? 라오스에 살고 싶니? 라고 물으니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한 곳이 라오스니까 라오스에 살고 싶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를 위해서 한국생을 정리하고 라오스에서 살아야 하나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엘은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결혼을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래저래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